자, 오늘은 2019년 11월 11일 빼빼로 데이자 월요일 시네탑이 업로드가 되는 날입니다. 이번에 3부 36화를 한번 리뷰를 해볼 건데 굉장히 많은 떡밥과 충격적인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컷은 야마가 자신의 주먹으로 자신을 가격하고 있는 모습으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 이건 이제 로포비아 야스라차가 야마를 조종을 하면서 이렇게 되고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강한 야마가 어떻게 불임을 당할까, 이런 고민을 되게 많이 해봤는데, 여기서 야스라차가 이제 충격적인 말을 해요. 넌 나의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어. 그 이유를 봤더니 다음 컷에, 왜냐하면 너에게는 내가 준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피를 부여했다는 걸 텐데, 그것 때문에 조정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걸 텐데, 어떤 사유로 인해서 피가 부여가 됐는지가 나중에 나올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이전 화에서 집 나간 개를 다시 회수한다, 뭐 이런 식으로 대사를 한번 친 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야스라차가 주인이고 야마, 뭐 둠 이런 견족들은 자신들의 애완견이었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이번 화의 첫 번째 충격적인 뭔가의 떡밥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원래 견족의 케이지가 있던 곳으로 화면이 전환이 되는데, 여기 이제 어떤 사람이 엎드려 있어요. 그 사람은 바로 이제 쿤을 배신했었던 미카엘입니다. 미카엘은 뭔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하면서 그게 뭔가를 봤더니 쿤이 마음에 안 든대요. 쿤이 항상 바라보는 곳이 밤이 있는 곳이었다라고 하는 거를 보니까, 뭐 쿤을 뭔가 질투를 하는 건지 아니면 뭔가 또 사연이 있었기 때문에 뭔가 그런 게 있었던 건지, 그거는 아직까지 잘 모르겠어요. 왜 쿤이 밤을 바라보는 것에 이렇게 질투를 하는 것인지는 아직까지 밝혀진 바가 없고요. 그러면서 뭐 자신은 신경도 안 쓰고 밤만 신경 쓰니까 라엘이 좀 이해가 되더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엘을 도와준 건지는 저도 모르겠는데, 뭐 쿤을 나락으로 떨어뜨려서 자신만을 바라볼 수 있는 곳에 가두고 싶다, 뭐 이거는 약간 의처증 같기도 하고 집착 같기도 한데, 대체 뭐 때문에 이런 대사를 치는 건지는 아직까지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자, 그 순간에 갑자기 악령이 등장을 해요. 그러면서 가자고 합니다. 근데 원래 악령이 말을 안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 3부에 들어서면서부터 말을 계속 합니다. 그때 밤이랑도 싸울 때도 말을 했었잖아요. 원래 1부에서는 한마디도 안 하고 막 이것만 했거든. 그래서 미카엘이 근데 이제 말하기로 결정한 거냐고 말을 하죠. 케이지는 곧 이동을 할 거니까 우린 여기까지니까 이제 돌아가자. 그리고 원로 쪽에서 뭐 연락이 왔다고 이런 식으로 지시가 내려왔다고 합니다. 캐릴람이 얘한테 이제 지시를 한 거겠죠. 근데 여기 지금 이 둘뿐만 아니고 또 한 명이 보입니다. 어떤 여자로 보이는데, 이게 세 번째로 충격적인 거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떡밥? 약간 은색의 귀걸이를 하고 있는 어떤 여자인데, 심지어 하얀색 머리입니다. 약간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겠죠. 아리의 가문이라고 보통 이렇게 우리는 이제 생각을 하잖아요. 아리의 가문이 다 흰색 머리였으니까. 근데 이 장면을 보고 많은 분들께서 아크랩토 딸이다, 아크랩토가 가지고 있는 반지랑 똑같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아크랩토는 예전에 그랬잖아요. 자신의 딸을 찾기 위해서 올라가고 있고, 어쩔 수 없이 딸과 아내와 멀어졌기 때문에 딸을 알아볼 수 있는 증거는 약혼 반지뿐이다 라고 했어요. 근데 아크레토가 가지고 있는 반지는 금색이거든요. 그리고 이 두 개의 반지 모양은 조금 달라요. 제가 봤을 땐 좀 다른데, 왜 이 장면을 보고 아크랩토의 딸이라고 한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정황상 얘가 아크랩토 딸일 것 같다라는 느낌이 좀 강한 건 있긴 한데, 왠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어쨌든 이거는 좀 더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제가 추후로 영상 하나 더 만들어서 아크랩토 과연 이 딸이 맞나, 이거를 좀 제가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 셋은 같이 이제 동행해서 돌아갑니다. 자, 그리고 화면이 전환이 됩니다. 견족이 있는 곳으로 전환이 되는데, 야마가 혼자 자하드가와 싸우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겠다라고 하고 있는 견족 부하들이고요. 야마 대신 자기가 견족의 우두머리가 돼줄 수 있다라고 하니까, 우리한텐 야마뿐이다, 야마보다 약한 사람을 우리의 대장으로 둘 수 없다라고 합니다. 원래 둠이 되게 처음에 포스가 좀 넘치게 나왔었잖아요. 근데 갑자기 좀 뭔가 개그 캐릭으로 빠져버린 것 같다는 약간 그런 식으로 좀 생각이 드는 장면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밤은 루이에게 한번 가본다고 합니다. 이제 댕댕과 루이에게 자유를 준다고 약속을 했는데, 결국 댕댕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루이한테 가서 반드시 사과를 해야겠다고 말을 하는 밤이고요. 그래서 이제 밤이 루이에게 찾아와서 이제 막 사과를 하려고 합니다. 진심으로 사과를 해요. 아마도 댕댕씨를 진심으로 구해드리려고 하는 게 아닐 수도 있다, 나는. 그러니까 갑자기 루이가 죄송하다고 하지 말라고
댕댕은 오히려 너가 손 내밀어줘서 행복했다라고 말을 했다. 그러면서 자기는 이제 댕댕이 그런 행복한 모습을 봤다는 거에 만족을 하니까 다음에 또 다른 구원이 필요한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 줄 때는 꼭 반드시 구해라, 이런 식으로 약간 뭔가 감동적인 말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이런 부분에서는 누이가 별로 원망적으로 생각하진 않게 마무리를 지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장면이 전 좀 이상했거든요. 견족이 이제 야마를 구하러 평화 공존의 성벽 그쪽으로 이제 넘어가려고 하는데, 야마를 도우러 이 인턴 있잖아, 초창기에 나왔던 이 인턴, 얘가 계속 나오네요. 얘를 이제 데려가려고 합니다. 굳이 이 장면을 넣지 않아도 되거든요. 얘는 필요 없는 인물이었으면 얘는 안 들어가도 되는 건데 얘가 왜 자꾸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인턴 얘가 아마 얘가 이후에 좀 중요한 인물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계속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특출나게 강한 것도 아니고 뭔가 중요한 롤을 맡고 있는 것도 아닌데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견족이 심지어 얘를 데려간다, 정직원으로 채용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하는 거 보니까 분명 뭔가 역할이 있는 인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에반켈과 유한상이 다시 만나서, 에반켈은 야마한테 갈 테니까 유한상 너는 칼라반한테 가는 밤에게 붙어라, 밤을 도와줘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결국 이제 두 무리로 나눠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화이트한테도 슬레이어 후보인 밤을 도와서 해달라, 뭐 이런 식으로 부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허가하는 화이트입니다. 다시 장면은 평화 공존의 성벽으로 넘어와서 야마를 계속해서 조종하고 있는 야스라차, 이 장면을 계속 보여주죠. 근데 여기서 이제 야마가 이렇게 말해요. 전신 의태를 하면 벗어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올로와 싸우고 와서 그런지 힘이 막 딸린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전신 의태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는 거를 컷을 좀 넣어놓은 것 같고요. 그 순간에 이제 좀 약간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이 찰나 갑자기 캐릴람의 그 워프, 그런 기술들이 이제 막 촉수 같은 게 막 보입니다. 이쪽으로 이제 워프가 되는 것 같아요. 케이지가 이쪽으로 평화 공존의 성벽으로 도착을 한 모습을 보여주고, 야마를 돕기 위해서 견족들과 에반켈 그리고 카라카버 이렇게 다 도우러 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고 야스라차는 뭐 당황하지 않아요. 개똥 같은 악취가 난다고 하면서 오히려 엄청나게 광기 어린 눈빛을 보여주는 쪽으로, 그리고 자드가 이런 미래를 보고 자신을 이쪽으로 보내줬구나 라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긴 채 이번 화는 마무리를 짓게 됩니다. 아마도 이 마지막 장면에 있어서 얘는 견족을 다 부릴 수 있는 것 같아요. 견족을 다 부릴 수 있으니까 둠도 당연히 부릴 수 있을 것 같고, 둠을 부리면 그 둠이 나눠줬던 힘들을 다 부릴 수 있는 거라고 전 추측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별로 당황하지 않고 이런 광기 어린 눈빛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번 화에서는 한 4가지로 축약해서 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 야마가 갖고 있는 피의 일부는 야스라차가 부여한 피다. 즉 견족에게 있어서 야스라차가 준 피가 다 들어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 미카엘과 쿤의 관계는 대체 무엇이길래 미카엘이 이렇게 쿤에게 집착을 하는 것인지.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아크랩터의 딸이라고 지금 추정하고 있는 이 인물, 이 여성은 대체 정체가 무엇일지, 그리고 이 반지가 진짜로 아크랩터의 약혼 반지인지. 색깔이 분명 다르거든요. 모양도 약간 다르고요. 그래서 이거 좀 궁금하고요. 네 번째로 자드가 이런 미래를 보고 나를 이쪽으로 보냈구나 라고 하는 이 의미심장한 말의 정체는 대체 무엇일지. 이렇게 4가지로 좀 추격해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화는 굉장히 담아있던 내용이 정말 많아가지고요. 특히 제일 궁금한 거는 과연 그 아크랩터의 딸이 맞는지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3부 36화를 보고 과연 독자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댓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저 귀걸이 아크랩터의 딸, 직가문의 피가 흐른다는 딸 아이라고 좋아요가 12,300개가 몰렸는데 전 아직까지 이게 확실치가 않아요. 딸 아이면 뭐 진짜 이걸 바로 캐치해낸다는 게 대단한 것 같은데 전 아직까지는 잘 확신을 못하겠고요. 그래서 이제 저같이 생각하는 어떤 또 다른 독자가 아크랩터 딸인 걸 알아버린다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모습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칼라반하고 밤하고 화이트만 보내는 거 보면 확실히 밤이 모든 수를 다 꺼내면 칼라반한테 비비는 게 맞긴 맞는데, 에반켈도 밤 보내는 거 보니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하고 보낸 것 같다라고 얘기해 주신 것 같은데, 아직까지 그래도 밤이 1대1로는 절대 이기지 못할 겁니다. 그렇게 하면 3부 너무 쉽게 끝나버리는 것 같아요. 스승의 복수국이 너무 쉽게 끝나버리는 것 같아서 아마 밤이 1대1로는 불리하게 적용하다가 화이트나 뭐 유한성이 같이 도와주면서 이기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는 이야기가 전개가 될 확률이 높다고 보이고 있습니다. 아크랩터의 영향으로 머리가 하얀 걸까, 아리의 가문과 연관이 있는 걸까 라고 하는데, 지금 제가 알아본 바로는 아리의 가문과 연관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이거는 제가 나중에 영상으로 집중적으로 아크랩터를 분석하는 영상으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떡밥 나온 듯 하네요. 피가 흐르면 신체를 조종할 수 있다. 이 말은 자드 공주들 전체를 자드가 조종할 수 있다는 말이 될 것 같고요. 맞는 말입니다. 유라시아인 자드가 주에서 봉인당했다고 했는데 13월 정신이 잃은 게 아닌 야마가 전신이태로
신체 조정을 풀려고 했듯이 유라시아인 자드도 힘으로 풀려다가 제지당한 걸 수도 있겠다라는 한 네티즌 분의 추측이었습니다. 이거 굉장히 좋은 의견인 것 같아요. 자드의 공주로 뽑아서 자신의 힘을 부여하는 이유는 그만큼 조정을 하기 위해서라고 판단을 내려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뭐 이런 식으로 댓글을 한번 봐봤고요. 이번에 3부 36화가 굉장히 중요한 화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해서 쿠키를 좀 구워서 보고 싶은데 좀 참아보도록 할게요. 다음 주에 어떤 식으로 이야기가 진행이 될지 한번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레드진생이었습니다.